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5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변함없이 IT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신 송민섭 IT 바리스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좀 여름에 가깝게 좀 더워졌어요. 네. 아유, 햇빛은 엄청 따가운데 그래도 조금 찬 기운은 있어요, 공기가. 네네. 뭐 그래 요 근래 비도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참 그거는 좀 좋네요. 아, 그러게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작년 연말에 KT의 아현지사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 떠들썩했죠. 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지하철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예. 조만간 버스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웹사이트,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저작권 네. 침해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아, 많죠. 네, 근데 이걸 진짜 신고를 해도 그 처리가 되게 더디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걸 좀 바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내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가 되겠네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상 초유의 통신 대란을 불러왔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난리 났었죠, 대한민국에. 네, 오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수사 결과는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참 미스테리네요. 네, 그래서 예. 아시는 대로 지난해 11월 서울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쪽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고로 그 광 케이블 묶음 한 16만 개 정도가 손실이 됐고요. 네네. 이 사고로 이제 서울과 경기 고양시 일부의 통신이 마비되고 불편을 겪는 피해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난리 났었죠. 뭐 그래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맞습니다. 통신도 안 되니까 결제를 할 수도 없고요. 전화도 안 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소방, 국과수 이렇게 전부 집단에서 5달 동안이나 이제 합동 조사를 벌였는데 예. 결국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이거 원인을 밝혔어야지 이거에 대한 또 대처를 마련하는데. 네, 오늘 이 발표가 나자마자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대형화재 원인을 몇 달간 조사했는데 확인 불가라는 이런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KT가 화재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조사 기간에도 부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KT만 면죄부를 준 꼴이 돼버렸네요. 수사 결과 발표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인과 상관없이 KT는 뭐 책임 아직 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약관상으로 이제 손해배상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또 이제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놔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네 오늘 결과는 그렇게 났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네.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참 아쉽네. 이렇게 대형 사고였고 또 통신 장비에 대한 안보를 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였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게 피해자가 엄청난 다수의 국민이었음에도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최근에 뭐 최초의 5G를 상용 서비스하는 나라가 됐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통신구에서 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데 과연 이게 통신 제1강국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만 키웠지 사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내실은 그에 따라 성장 못 시켰다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내일 5월 1일이거든요. 예, 오늘 4월 마지막 날인데, 5월달입니다. 예, 5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그 버스 공용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밝혔습니다. 아, 그럼 5월 1일부터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는 건가요, 무료로? 네, 이미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예. 전국 시내버스 약 24,000대에 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네. 그 결실이 이제 5월 1일부터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통신사 상관없이 모든 그 통신사 가입 고객들이 다 된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지하철하고 차이가 그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지하철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SK텔레콤이나 KT, LG U+,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였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신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쓰기가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이제 알뜰포처럼요. 네, 네. 버스 같은 경우는 공용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버스에 네.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에 따라서 와이파이 접속을 하시면 네. 무료로 인터넷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버스 고객을 늘리는 또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정보통신부에서는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건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용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네. 금융거래를 하실 때는 이 와이파이를 좀 이용하지 않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좀 밝히긴 네. 했습니다. 해킹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와이파이는 공용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부터 전국 24,000대 버스에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요. 네. 버스에는 각각의 이제 스티커가 안내로 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버스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스티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이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내면 나머지 19,800여 대의 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객 만족도가. 아, 그럴까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든 생각인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가 버스마다 다 되면 이 버스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뭐 GPS로 네. 추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이제 정확한 그거 정보를 관련된 부가 사업이나 앱들이 엄청 쏟아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자가용을 좀 줄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조금 더 공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쪼록 이게 와이파이 뭐 문제 없이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 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4월 말까지 오늘이죠. 네. 그러니까 직접 신고해서 또 그 접수를 해서 이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시정한 네. 그런 침해 사이트 게시물 이런 시정 건수가 8,600여 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 4월까지만요. 네, 맞네요. 네, 이게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그 절차가 매우 간소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해줬네요. 기존에는요, 네.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는데 걸린 시간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렸는데요. 네. 최근에 바꾼 이 프로세스를 했을 때 4일 정도면. 많이 앞당겼습니다. 엄청 줄었죠. 예. 그래서 기존 절차를 이제 따져봤는데요. 네. 신고 내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접수를 합니다. 네. 사용자가. 그러면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서비스의 망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시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단축시켰죠, 그러면? 근데 이번에 바뀐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 신고 내용은 바로 이제 통신심의위원회로 바로 전달이 됐고요. 중간 단계를 없앴네요. 없앴습니다. 그래서 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망사업자에게 바로 차단 요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빠르면 4일 안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처리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신속해져서 뭐 저작권 보호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거에 대한 또 뭐 이렇게 실수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신속하게.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미리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라고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속하겠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예. 뭐 아무쪼록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들이 이제 뭐 음원이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따서 쓸 때는 항상 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은 사실 그게 잘 안 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저작권에 민감한 이슈들, 뭐 음악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올리면 바로 시스템에서 차단이 돼요. 네, 필터링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도 필터링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방송, 아니면 민감한 이슈, 아니면은 최근에 나왔던 음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콘텐츠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차단을 시스템에서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미리 다 보지 않더라도. 예. 저 뭐 경험이지만 최근에 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같은 영상을 따로따로 올렸는데. 페이스북에서 이 음원, 사용한 음원이 뭐 문제가 있다고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해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원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또 잡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유튜브가 그 꼼꼼하게 잡는데. 그래서 약간 그 프로그램에 좀 뭔가 회사마다 일관성이 없구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신 게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원.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못 쓰는 그런 음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저작권자가 이제 그렇게 걸어놨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간에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지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쓰는 음원은 다 무료 사이트에 다운받는 거라 저도 이제 이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지켜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저작권 항상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주도 유익하고 알찬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IT 바리스타 우리 송민석 선생님도 다음 주에 또 유쾌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